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이번 대선 토론을 보면서 1차에도 그랬고 2차에도 그랬고 에너지 분야가 나왔습니다. 특히 2차에는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됐었는데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작자가 어떻게 저렇게 모르면서 떠들 수 있을까? 환경단체의 말을 듣고 어떻게 진실인 양 호도할 수 있을까? 그 말을 들으면서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자력 사고는 3번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1979년 미국의 3마일 원자력, 즉 TMI 사고입니다. 두 번째, 1986년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고입니다. 세 번째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입니다. 이렇게 3번이 일어났는데, 오늘은 제가 첫 번째 3마일 TMI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원자력인 TMI는 3마일 펜실베니아에 있는 섬입니다. 거기에서 약간 누출이 됐어요. 위험한 것은 아닌데 누출이 됐다는 보고가 지미 카터한테 됩니다. 당시 대통령이 지미 카터였는데 자칭 평화주의자였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유출이 되니까 주민들 대피까지 시키고 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닌데 한마디로 호들갑을 떤 겁니다. 제가 왜 그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다음에 지미 카터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미 카터가 TMI로 갑니다. 원자력이 유출돼서 위험하다고 하니까 달려가거든요. 부인인 로잘린 여사하고 같이 가요.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소 안을 쭉 같이 훑어봅니다. 근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진을 보세요. 지미 카터는 방호 장화는 씻고 있잖아요. 근데 방호복을 입지 않고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정말로 유출이 돼서 그렇게 위험했다면 이 사람들이 다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까지 다 무장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방호 장화만 신었습니다. 정말 위험했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지미 카터가 선언을 합니다. 미국은 이제부터 원자력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원자력 회사는 웨스팅하우스와 컨버션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약자로 WH가 웨스팅하우스고 CE가 컨버션 엔지니어링입니다. 그 두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 난감하잖아요. 미국이 앞으로 원자력을 안 한다고 선언했으니 웨스팅하우스는 그대로 갔는데, CE에는 당시에 사장이 셀비 브루어였습니다. 셀비 브루어는 전한용 박사를 어떻게 알게 됐냐? 자기 스승이 베네딕트 교수 방에 가니까 자랑스러운 제자들 사진을 쫙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그 중에 동양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당시에 뉴욕 주립대에 근무하고 있는 전완영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만 익히고 있었는데, 미국이 원자력을 안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타진을 하게 됩니다. 셀비 브로우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CE에서는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당시에 한전에 고문으로 와 있는 전한영 박사를 또 만나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같은 교수의 제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친밀감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전한영 박사가 설득을 합니다. 셀비 브루어한테 원자력을 더 이상 안 한다고 했으니 그 고급 기술이 사장될 것이다. 그럴 바에 한국은 원자력을 계속 하고자 하니 기술 이전을 해다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계속 설득을 하니까 셀비 브루어 생각에 회사가 없어지고 기술이 없어지는 것보다 지금까지 굉장히 어렵게 개발하고 발전해갖고 왔는데 이것을 계승하는 게 낫잖아요. 한국은 계속 하겠다고 하니 이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게 낫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위대했던 이유는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각 전문가한테 전부 맡깁니다.
원자력은 원자력 전문가한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셀비브로어가 한국에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서 한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온전 기술 이전은 노아의 방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같이 미국의 기술을 배에 실어서 한국에 보내준다, 그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결정을 하게 됩니까? 셀비브로어는 매국노라는 딱지가 붙고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술 이전 협약식은 1987년에 하게 됩니다. 조건은 하나 있었습니다.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흔쾌히 받아들이고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CE의 기술 이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원자력은 종합예술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각기 각 분야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국형 원자력이 탄생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기술 이전 받은 것을 가지고 굉장히 노력해서 APR 1400이라는 한국형 원자력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북한에 우리가 원자력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 돈만 뜯기고 쫓겨나게 되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하지만 한국형 원자력이 그렇게 기술 이전을 하게 됐다, 그겁니다. 한마디로 1979년에 있었던 미국의 쓰리마일 섬 원전은 원전 시장을 결국은 미국의 원전 기술을 죽여버리는 효과를 가져왔고 그 역할을 지미 카터가 했습니다. 그 수혜를 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전은 그렇게 해서 더 계승 발전하고 한국형 원전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보세요. 미국이 다시 원전을 하려고 하는데 빈 껍데기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기술 이전을 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일본의 웨스팅하우스가 팔립니다. 지금은 캐나다로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는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사사건건 우리나라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웨스팅하우스인데 웨스팅하우스가 껍질만 갖고 있어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원전을 다 하려고 하는데 웨스팅하우스는 한국과 콘소시엄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이처럼 세계적인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재명이 저 따위가 뭐라고 원전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합니까? 원전은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붙어서 피와 눈물로 밤잠을 새우면서 한국형 기술로 승화시킨 엄청난 우리나라 자원입니다. 유일하게 한국에서 에너지, 자립형, 수입하지 않는 에너지가 원자력입니다. 그런 것을 현장에 한번 가보지 않은 이재명이 저 따위가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쓰리마일 섬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주위가 물이잖아요. 오리배를 타고 사람들이 휴양을 즐기는 곳이 됐습니다. 그 옆에 원자력 발전소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휴양을 즐깁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너무나 공포로 몰아넣는 것은 환경단체들의 이익에 의해서 그렇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나면 방사선 때문에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하고 그렇게 간다면 더 이상 더 좋은 에너지는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굉장히 값싸죠. 무탄소죠. 그리고 환경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세계적인 에너지를 홀대하는 이 대한민국이 일부 정치인과 환경단체들이 야합을 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없애버리고 밟아버리고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그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때문이라도 전기요금을 더 내려야 됩니다. 왜 싸고 좋은 고품질의 원자력을 놔두고 지금 자꾸
재생에너지라고 하면서 태양광 풍력을 하면서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합니까? 우리나라가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전기요금의 안정이었습니다. 원자력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이유도 됩니다. 김대중이가 금모기를 해서 IMF를 극복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전기요금이 안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미 카터가 미국의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키고 그 수혜는 한국이 입었다는 거. 그래서 3마일 섬으로 인해서 사망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 환경 피해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